안녕하세요, 싸웁니다. 음악을 들으며 공부하면 정말 효과가 있을까? 이번에도 역시 구독자님들께서 이런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요. 저 역시 음악을 들으며 공부할 때도 있었고 또 어떨 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때도 있었죠. 실제로 제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도움이 된다는 사람과 도움이 안 된다는 사람으로 반으로 나눠지더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번 영상에서는 음악이나 공부에 도움이 된다는 소리가 과연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먼저 음악을 듣고 공부가 안 된다는 주장에 근거를 대자면 정보처리 이론을 근거로 합니다. 정보처리 이론이란 우리가 인지 학습하는 과정이 컴퓨터의 정보처리 모형과 아주 비슷하다는 이론인데요. 장기기억으로 넘어가는 단기기억, 즉 작업기억은 그 용량에 한계가 있으며 또 두 개의 방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방은 언어 청각적인 정보를 처리하는 방이고 언어의 특성에 따라 순차적인 정보 처리를 하는 방이죠. 또 다른 방은 시각적인 정보를 처리하는 방인데요. 시각의 특성에 따라 동시적인 정보를 주로 처리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중경로 또는 이중부호화라고 하는데요. 두 개의 경로로 작업하고 기억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다시 오늘의 주제로 돌아와 음악의 경우는 어떨까요? 그것은 언어 청각적인 정보가 될 것이며 순차적인 정보 처리가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우리가 공부라고 하는 것, 즉 책을 읽고 필기하는 대부분의 행동들이 언어 청각적인 정보와 순차 정보 처리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작업 기억에 언어 청각 정보 처리 방에 두 개의 가지가 함께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쉽게 말해 한 명이 작업할 공간에 두 명이 들어오게 되니 그만큼 작업할 공간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습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음악을 들으면서 하는 공부는 절대 효과적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결론을 맺기엔 효과를 본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음악이나 공부에 도움되는 소리를 들으며 공부하면 도움이 된다는 이유를 싸우가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이 공부에 도움이 되는 이유 첫 번째, 각성 수준의 조절 효과입니다. 미국 심리학자인 여키스와 존 도슨이 만든 여키스 도슨의 법칙을 보면 사람이 지루함을 느끼거나 졸음이 올 때 머리가 맑아질 때까지 자극을 상승시키면 수행 능력이 향상되지만 너무 큰 중압감 내지 긴장이나 공포 상태에 빠지게 되면 수행 능력이 다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자신의 최적 자극 수준을 알아내어 인위적이라도 자극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죠. 이 말을 오늘 우리 주제에게 적용해보면 우리 뇌의 각성 수준이 떨어지면 집중력이 약해지고 졸음이 오거나 지루해지는데요. 그때 인위적인 자극, 즉 빠른 비트의 음악이나 음향 효과를 듣게 되면 그 자극이 낮아진 각성 수준을 높일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운전을 하다가 잠이 오면 시끄러운 음악을 틀어 각성 수준을 높이듯이 말이죠. 이와 반대로 특정한 사건 때문에 너무 흥분하여 충동성이 높아져 공부에 집중이 안 될 때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각성 수준이 너무 높아져 생기는 문제입니다. 이 역시 느린 비트의 음악이나 서정적인 마이너 계열의 음악을 듣는다면 각성 수준이 낮아지게 되는데요. 그로 인해 적절한 각성 수준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음악이나 음향 효과를 통해서 각성 수준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은 꼭 공부 상황이 아니라 내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음악이 공부에 도움이 되는 이유 두 번째, 정서적인 효과입니다. 얼마 전 과학계에서 난리가 났던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모차르트 음악을 들으면 IQ가 높아진다는 것이었죠. 심지어 이 논문은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학술지 네이처에 실렸었는데요. 이 논문을 간단하게 알려드리면 세 집단 중 한 집단에게 10분간 모차르트의 음악을 들려주고 나머지 집단에게는 10분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세 집단에게 지능검사 중 공간추리력 검사를 테스트했고 그 결과 모차르트 음악을 들은 실험 집단에게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후 이 논문이 유명해지면서 모차르트 이펙트라는 책이 발간되었고 더 핫한 이슈가 되었죠. 그래서 천재인 모차르트의 음악을 들으면 우리도 함께 천재가 된다는 말이 나돌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나 많은 학자들의 후속 연구를 통해 결국 사실이 아님을 발견했는데요. 왜냐하면 꼭 모차르트의 음악이 아니라 슈베르트 또는 스티븐 킹의 소설을 들었을 때도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집중해야 할 부분은 모차르트의 음악이 아니라 다른 무엇을 들어도 공간 추리력이 향상되었다는 것인데요. 그 무엇의 공통점은 내가 좋아하는 음악 또는 문학이었던 겁니다. 즉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게 되면 정서적으로 기분이 좋아지게 되고 좋아진 기분은 실제로 뇌의 인지 능력과 각성 수준 또는 동기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죠. 이처럼 내가 좋아하는 것을 듣는 행위는 공부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음악이 공부에 도움이 되는 이유 세 번째, 백색소음의 효과입니다. 백색소음의 정의는 전체적으로 균등하고 일정한 주파수 범위를 나타내는 소리 또는 잡음을 의미하는데요. 결국 균등하고 일정한 주파수의 소리람은 우리에게 크게 자극적인 소리는 아니란 것입니다. 백색 소음이 공부에 도움이 된다는 건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알려져 있는데요. 그중 몇 가지를 소개해보면 시카고 대학 소비자 연구저널에서 밝힌 자료인데요. 중간 정도의 소음, 즉 50에서 70dB의 잡음이 창의성을 향상시킨다고 했었고 또 한국산업심리학회에서는 백색 소음이 집중력을 47%, 기억력을 9.6%를 높여주고 스트레스를 27%를 낮춰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죠.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것은 백색 소음이 꼭 음악에 한정된다는 것은 아니고 카페나 도서관 같이 자연스러운 환경 소리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일정하고 균등한 주파수를 가진 음악들도 백색 소음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앞에서 말한 백색 소음의 모든 효과들을 음악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주제와 관련하여 어떤 구독자님의 질문이 있었는데요. 유튜브에 알파 웨이브, 델타 웨이브처럼 집중력 향상 소리가 있던데 그건 도움이 되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아마 이런 소리의 대표라고 한다면 땡땡 스퀘어일 텐데요. 저 역시 공부를 오랫동안 했던 사람으로 뇌파와 비슷한 소리를 듣는다 하여 진짜 효과가 있을까란 궁금증이 정말 많았습니다. 일단 회사의 연구로 증명되었다는 주장하는 글과 논문들을 잠깐 보았는데요. 실험 설계는 꽤 괜찮았지만 실험의 샘플, 즉 실험에 참여한 사람의 수가 40명밖에 안 된다는 건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것도 그 연구를 진행하는 박사와 관련 있는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이후 다른 회사에서 여러 번의 연구가 진행되었고 또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 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듣는 백색 소음 그리고 음악과 비교하여 과연 그 효과가 얼마나 다를까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 음향의 가장 큰 효과는 각성 수준을 조절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앞에서 음악의 빠르고 느린 비트도 충분히 각성 수준을 조절할 수 있다고 했으므로 꼭 이 음량만이 가지는 효과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음악이 좀 부담스럽고 집중하기 어렵다면 이런 음향을 사용하는 것이 정말 좋을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잘 사용하고 있다면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추천하고요. 음악이 부담스러워서 공부에 집중하기 어렵다면 더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다만 음악으로 충분히 공부가 잘 된다면 굳이 필요할까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을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였던 음악과 음향 효과라 함은 자극적인 음악 같은 헤비메탈이나 사람의 소리가 있는 음악들은 아닙니다. 악기가 많이 들어가지 않고 너무 자극적이지 않은 백색 소음과 같은 음악들이죠. 그리고 오늘 제가 내린 결론 때문에 무조건 음악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까지 이런 것 없이도 공부가 잘 됐다면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의 개인차라고 하는 것은 생각보다 그 차이가 크기 때문에 모두에게 해당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주변에서 지나친 기침 소리와 의자 소리, 도서관 문을 쿵 하고 닫히는 소리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한다면 그렇게 한 사람에게 어떻게 말할까 고민하며 시간을 날리기보단 서정적인 음악을 들으며 내 흥분된 감정을 추스려 각성 수준을 낮추거나 너무 조용한 환경에서 잠이 쏟아진다면 잠깐 밖에 나가서 잠을 깨우고 조금 밝고 빠른 비트의 음악을 들으며 각성 수준을 높여 집중력을 가지는 것도 좋을 겁니다. 이처럼 내 상황에 맞게 음악과 백색 소음을 사용한다면 생각보다 공부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이라면 음악으로도 충분히 내 뇌를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오를 더 좋은 영상을 만들게 합니다. 이상 사오였습니다.